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언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22강 주제인 충선왕 vs 공민왕에 대한 주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해품사님, 이번 주제는 조금 주제가 독특한데 왜 이렇게 잡으셨나요? 할 수 있는데, 사실 원래 지난 강의에서 원 간섭기 시기의 사회상 다룰 때 사실 이 유형도 같이 다뤘어야 되는데, 한능검에서 대체로 원 간섭기 시기 사회상 유형 1개, 그리고 충선왕 또는 공민왕의 업적, 아니면 뭐 충선왕과 관련된 인물의 업적, 이런 걸로 유형을 좀 나눠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제가 일부러 유형을 이렇게 분리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충선왕의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그래도 뭔가 원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그런 정책 같은 게 있었다면은, 공민왕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그런 용어도 안 쓰고 약간 좀 원나라에 반하는 정책, 즉 반원 정책을 추진한 거, 그런 게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둘을 대비해서 외우면 조금 더 암기가 쉬울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 강의 제목을 명명해 봤습니다. 강의 시간은 이번에도 다룰 주제가 정말 적기 때문에 15분 이내로 빨리 끝내고 다른 주제에 좀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째 주제, 충선왕 vs 공민왕입니다. 시기의 경우에는 이 충선왕이 제의한 시기인 이때랑 공민왕이 제의한 시기인 1351년부터 1374년인데, 해풍선이 여기는 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나요? 할 수 있는데, 원래 충선왕이 딱 제의를 시작한 시점에는 나름대로 원나라에 대한 그런 저항 정책 같은 거 하기 위해서 원래 이 충선왕의 경우에도 정방 폐지라던가 뭔가 약간 좀 개혁적인 정치 같은 걸 추진하려 했었는데, 그 원나라가 니 깝치세요 하면서 거의 1년 만에 폐위되었다가 나중에 그 뒤에 즉위한 왕이 금방 사망한 뒤에 다시 즉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눴었고, 그럼 해풍선이 그럼 다른 왕 같은 경우에는 안 다뤄도 되나 할 수 있는데, 안 다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한능검에서는 일단 제가 보기에 굳이 낸다면 솔직히 공시도 그렇지만 일단 이 공민왕의 출제율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높아요. 제가 보기에 공민왕의 경우에는 진짜 못해도 3회 한 번 정도는 어떻게든 언급되는 게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공민왕부터 외우시고 그 다음에 충선왕만 공략해도 앵간한 문제 풉니다. 어차피 여러분들 다른 왕 공략하기에는 시간 없어요. 이거 외우기도 빡셀 테니까 일단 나오는 것부터 확실하게 공략하셔도 풀이에 큰 문제 없으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난이도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안 어렵습니다. 왜? 일단 공민왕이 일단 먼저 나올 거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빈출도의 경우에는 그만큼 약 2, 3회 한 번 정도는 거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제가 파란색을 칠했지만 상당히 중요한 유형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뒤에서 다룰 고려시대 경제라던가 아니면 고려시대 경제 외에 대외항쟁 유형과 더불어서 이 유형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파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 유형 같은 경우에는 두 왕과 관련된 키워드만 구별할 줄 알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솔직히 충선왕보다는 먼저 공민왕부터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공략하세요. 이 공민왕은 아까 얘기했지만 한능검 외에도 공무원 한국사에서도 공민왕은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그냥 중요해요. 그냥 별 5개입니다. 그리고 특히 충선왕의 경우에는 사실 충선왕의 업적 자체를 낸다기보다는 이 충선왕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인물인 이재현이라는 인물을 좀 더 연계해서 출제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가지고 출제 원리의 경우에는 문제 또는 정답에서 충성 및 공민왕과 관련된 키워드가 출제되는 거.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뭐 고대시대 왕이라던가 아니면 고려시대 전기의 왕과 관련된 유형이 나오는 게 조금 기본적일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충선왕의 경우에는 이재현을 연계해서 조금 문제 정답을 내던지 아니면 이 이재현의 업적을 연계해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이런 점을 주의하셔서 공부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충선왕과 공민왕과 관련된 키워드부터 가볍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충선왕의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잠깐 언급했었는데 이 개국대장 공주가 충선왕의 아내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한능검에서는 이 키워드가 일단 나온 적을 제가 못 봐가지고 그냥 이런 게 있구나 가볍게 마시고,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여기는 만권당에서 이재현이 원나라 학자들과 교류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충선왕을 내면은 일단 이 키워드부터 외우세요. 얘가 사실상 정답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만권당이란 거는 일종의 독서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래도 아무리 그 원나라가 그게 유목 민족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당시 공부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이재현의 경우에도 대표적인 학자이기 때문에 이 원나라 학자들과 이 만권당에 같이 모여가지고 그런 일단 학문적인 교류 같은 거를 많이 했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만권의 책을 가지고서 같이 공부한 인물이 이재현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볍게만 보세요. 이 사림원이란 거는 약간 왕명출납이라던가 인사개혁을 위해 만든 그냥 기구인데 실질적으로 오래 유지되지 못했었고, 이 왕실의 소금을 약간 좀 국가가 담당하는 가경법도 실시했었는데 이런 키워드는 좀 잘 안 나와요 최근에. 그래서 일단 얘부터 확실하게 외우시고, 특히 가끔씩 이재현과 관련된 인물 업적 문제가 낼 수 있기 때문에 이재현과 관련된 키워드로서 여기 있는 그 당시 이재현이 만든 대표적인 역사서인 사략과 그리고 여공패설이라는 키워드를 외워두세요. 그래서 이 사략과 여공패설은 그러니까 이재현 키워드입니다. 왕보다는 이재현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만권당, 사략, 여공패설 이런 식으로 외우세요. 그리고 조금 이 사략과 여공패설은 왕유형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관련된 인물명 키워드로만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공민왕의 경우에는 제가 이런 식으로 솔직히 빨간 줄 다 쳐놨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키워드의 우열을 나누기가 애매해가지고 제가 다 치놨습니다. 왜냐, 맨날 키워드가 얘는 맨날 나와서 다 키워드 계속 로테이션 돌리면서 바꿔내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다 외워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밑에 있는 키워드 말고 지금 빨간 줄로 친 키워드 이거 한 7개밖에 안 되거든요.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일단 공민왕의 경우에는 제가 앞서 계속 강조했듯이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에 저항하는 반원 정책을 추진했어요. 그럼 일단 원나라의 그런 간섭에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해야겠냐? 당연히 일단 첫 번째로 권문세족을 없애야죠. 그래서 그 권문세족과 관련된 대표적인 인물을 이 왕식인 공민왕 시기에 기초를 먼저 수초한 게 대표적인 키워드로 나오고, 다른 그런 왕에 비해서 이 공민왕의 경우에는 노국대장 공주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노국대장 공주가 이 공민왕의 아내인데 진짜 둘이서 사랑 이야기 같은 거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노국대장 공주가 사망한 이후에 이 공민왕이 거의 시급을 전폐하고 울고 있다가 나중에 거의 꽃미남 아이돌 부대? 약간 이런 걸 만들었었거든요. 자제이라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럼 해풍산이 이 노국대장 공주가 기출 키워드 나오나 할 수 있는데 나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이 노국대장 공주도 키워드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반드시 외워두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변발미, 호복이 폐지되면서 이런 식으로 원나라의 그런 풍습 같은 것도 폐지된 게 이 공민왕 시기라고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대표적으로 이 공민왕 시기에는 영토 확장 정책도 했었는데, 그래가지고 천령 이북을 수복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공민왕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쌍성총관부 수복도 했었는데, 제가 여기다가 사진을 띄워놓을 테니까 여기를 수복한 거구나, 그냥 눈으로 그림만 익숙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민 변정도감,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잠깐 설명했던 키워드인데 드디어 이 전민 변정도감이라는 기구를 설치한 시기 역시 공민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신돈이라는 승려가 건의했는데, 당시에 어쨌든 권문세족은 당시에 일종의 대귀족이에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일반 사람들의 땅도 많이 수탈하고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불려가지고 대농장을 소유했거든요. 대농장. 그래서 당시 권문세족들은 대농장을 소유하면서 자신만의 땅을 이렇게 배불리 불렸는데, 당연히 얘네들 권력을 낮춰버려야 반원 정책을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해가지고 당시 이 권문세족에게 억울하게 토지를 빼앗긴 것을 다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설치한 기구가 바로 전민, 변정, 도감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일본 원정기구랑 관련된 정동행성 이문소랑 정방을 폐지했는데, 이걸 폐지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정동행성도 그렇고 정방도 그렇고 약간 우리 그 고려에게 되게 간섭 같은 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그 고려에게 되게 간섭을 많이 한 그런 폐단이 심각한 기구 두 가지를 폐지했고, 그리고 이 왕시기에는 중서문화성이랑 상서성의 원래 간제도 복구시켰다. 이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흥왕사변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제가 나중에 이것도 역시 고려시대 대외항쟁에서 다루겠지만, 이때 공민왕 시기에 2차 홍건적이라 해가지고 뭐 붉은 바지 입은 도적들이 침입했었거든요. 원래는 이게 원나라랑 관련된 건데 얘네가 한번 고려로 내려왔다가 같이 공격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공민왕이 안동, 복주로 피난했었는데, 이 홍건적을 물리치는 데 당시 기여한 인물이 대표적으로 정세운이라던가 제가 다음 강의에서 다룰 이성계란 인물인데,
여기서 이 흥왕사의변이라는 거는 김용이라는 또 장소가 있거든요. 같이 활동한 인물. 근데 이 인물이 얘는 칭찬받고 나는 칭찬받지 못해가지고 조금 빡쳐가지고 당시 이 흥왕사라는 곳에서 약간 정변 같은 걸 일으킨 게 흥왕사의 변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공식 키워드예요. 그래서 앞으로 하는 거면서도 조금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이런 키워드를 꺼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가볍게 아시고, 지금은 제가 빨간 줄로 친 키워드만 외우셔도 풀이에는 문제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그냥 고난도 대비를 위한 그냥 키워드다 그냥 보고 그냥 넘기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주의사항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제가 검은세독 수청했다길래 헷갈리기 쉬운데, 그 대표적인 또 그 고려 후기에 검은세독이 2인임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 2인임을 중심으로 또 이렇게 세력이, 아직 얘네 뭐 수청했다 해가지고 검은세독이 다 한 번에 일가에 없어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2인 1파도 대표적인 검문세족인데, 이 2인이 1파를 축출한 시기는 공민왕이 아니라 우왕 시기니까 여러분들 이거 함정선지로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거는 확실하게 구별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관련 기출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는 충선왕을 투행하여 중국의 여러 지역 다녔고 여공패설을 저술하고 역사서인 사략을 편찬했다. 제가 충선왕, 여공패설, 사략 나오면 제가 이 인물 뭐라 했어요? 이재현이라 했죠. 그러면 이재현과 관련된 키워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충선왕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확률이 조금 높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고려의 성리학을 최초로 소개했다. 이거 아직 안 다룬 건데, 이 최초로 그 성리학을 소개한 인물은 안양입니다. 틀렸고, 2번 구제학당을 세워 유학 교육에 힘썼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그 고려시대 관학 진흥책에 다룰 주제인데, 최충이라는 인물이다. 최충원 아니고 최충. 3번 만권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 인물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열심히 한 인물이었었죠. 정답 3번이고, 4번 양명학을 연구하여 강화파를 형성했다. 이거는 나중에 조선시대 후기쯤에 제가 다룰 주제에서 다룰 그 정제두란 인물이고, 5번 성리학을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십도를 저술했다. 성학십도는 나중에 조선시대 때 다룰 이황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정답 3번이고, 우측 문제 보면은 고려 이황과 그의 부인인 노국대장공주, 그래서 이 왕과 노국대장공주 사랑 이야기가 제가 유명하다 했었는데, 이 왕의 경우에는 공민왕이겠죠. 노국대장공주 나왔으니까. 실제로 이 노국대장공주가 기출 키워드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1번 유인우, 이자춘 등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하였다. 뭐 이건 몰라도 되고, 여러분들은 이 쌍성총관부를 수복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나세, 심덕보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했다. 자, 진포에서 왜구를 격퇴한 시기의 왕은 우왕입니다. 이것도 제가 다음 고려시대 대외항정 유형에서 다룰 거고, 3번 좌별초, 우별초, 심일군에 삼별초가 조직되었다. 삼별초가 조직되려면 그 최소한 대몽항쟁 시기는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왕까지는 솔직히 몰라도 되고, 어쨌든 간에 무신정권 시기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을 때니까 당연히 시기가 너무 안 맞습니다. 4번 서희가 외교단판을 벌여 강동육주를 획득했다. 제가 저번에 강동육주는 제가 설명했었는데, 강동육주는 성종시기라 했습니다. 자, 5번 명예 철령이 설치에 반발하여 요동정벌이 추진되었다. 이것도 제가 다음에 다룰 우왕 시기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왕이 지정연호의 사용 중지했다. 이게 사실 굳이 말하면은 원나라랑 간섭된 키워드인데, 여러분들 그건 모르시더라도, 자 보면은 기철 등이 군주의 위세를 방지하여 나라를 법도를 뒤흔들었고, 그래가지고 남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차지하고 노비를 갖고 있어 빼앗았으니까 당시 이런 패단을 일으켜가지고 기철을 처단했다. 제가 기철을 숙청한 거 또 누구라 했어요? 공민왕이라 했죠. 그러면 관련된 키워드 한번 찾아보죠. 1번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을 복구했다. 제가 반원 정책을 추진한 왕은 공민왕이라 했습니다. 정답 1번이고, 2번 원의 요청으로 일본 원정에 참여했다. 사실 이거는 굳이 따지면 왕이 정말 많은데, 강에서 안 다룬 대표적인 충렬왕이 이 대표 사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조준둥의 건의로 과전법을 제정했다. 이것도 제가 다음 강의에서 다룰 주제인데, 이 과전법을 제정한 시기는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 시기입니다. 4번 2인 1파를 축출하고 왕권 회복했다. 제가 그래가지고 검문세종만 보면 헷갈리기 쉬워가지고 이렇게 잡은 건데, 2인 1파를 축출한 시기는 공민왕 시기가 아니라 우왕 시기입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5번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제를 실시한 거는
광종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함정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잘 짚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22강 충선왕 vs 곤민왕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자료의 추천은 다음과 같고 기출의 추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냐 수고하셨고, 다음 23강 조선시대 건국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